1, 2, 3, 4, 5, 6, 7, 8, 9, 10 다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다 한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yeah.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참 좋아하던 말이었는데 say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말에 집에 가는 길에 액정밖에 화면을 봤네. 맨날 본 똑같은 거리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뻐 보이는 게 싫은 것도 싫지 않아 어른이 되지. 우리 조금만 반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아니 반 발자국만 멀어져 볼까. 1, 2, 3, 4, 5, 6, 7, 8, 9, 10 다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딱 한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yeah. 꽃을 보았다 예뻤다 자세히 보려고 꺾었다. 참 좋아하던 향이었는데 글쎄 이제는 한두 번 누르는 향수처럼 쉽게 피고 아쉽게 지는. 자세히 안 봐도 오래 안 봐도 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꽃들도 있더라. 삐삐삐삐삐 거덕거리는 삐삐삐삐 빈소리 뻗기는 쉼과 쉼 그 사이 어딘가로 더 이끌어져 가는데 지금이 의미해져버린 우리의 길 위 의미해져버린 목적지 적히는 표 같아서 1, 2, 3, 4, 5, 6, 7, 8, 9, 10 다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다 한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다 10cm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딱 한 발자국만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신나는 곡으로 출발했어요. 루피님이 청하셨고요. 네. 딱 10cm만 이란 곡을 10cm와 빅너티. 이게 빅너티가 누군가 했더니 아세요? 빅너티?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쇼미에서 좀 네. 많이 개성 있던 참가자로 유명한. 시즌 전 방금 몇이었나? 5분 전에 알았습니다. 5분. 네. 20살 청년이더라고요. 요즘 모르면 또 혼날까봐 아니에요. 나름 네이버 저는... 검색을 했어요. 모르시니 혼나지 않아요. 네. 혼나지 않아요? 혼나는 게 쇼미 세븐인가 8에 나왔던. 많이 목이 나아지셨네요, 지정부님. 지정부님 많이 회복되셨네요. 다 나으셨나요? 완전히 낫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거의 네, 거의 다 돌아왔어요. 완벽. 근데 이게 예. 약간 목이 좋을 때는 이 속에서 소리가 쫙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군같이 포효하는 목소리는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목이라는 게 한 9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남은 몰라도 본인이 아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네. 지금 거의 90% 정도 장군 같은 그 회복하셨다고 기세는 보이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지장군이야 하실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만 더 들어와 보시면 왜 제가 지장군인지 금방 아시게 되실 네.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아까 시작 전부터 지장군님 감기 어떠시냐고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네. 아, 참 우리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가족이에요. 내가 잘 수 있다니를 이번에 진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연휴 감기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걸렸던 감기 중에 가장 심했던 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아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잘 수 있다니 그것을 이번에 14시간까지 나는 잘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평소에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자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번에 와 자도 또 졸린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 10년 만에 느꼈습니다. 네. 감기 맞습니다. 감기 맞습니까 하셨는데 감기 맞습니다. 목소리 톤 지장군 맞대요. 네. 거의 다 돌아왔어요. 거의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네. 힘만 여기에 이제 포스만 실으면 됩니다. 포스를 실어서 자, 일주일 포스를 안에 실어서 포스까지 실린 지장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자, 미국 사상 5번째로 강한 허리케인 이안. 음. 지난달 28일에 플로리다에 상륙해서 지금까지 뭐 100명 정도의 사상자가 100명. 났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이네요. 네. 그리고 144조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허리케인 피해 현장을 라이브로 전하던 한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가 도중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 저거예요. 기사 제목이 지금 플로리다 덮친 허리케인 카메라 이안인데 내려놨어요 지금. 카메라 내려놓고 어디론가 뛰어가죠 누군가가. 그러더니 물에 빠졌구나. 잠긴 이재민들을 저렇게 멀리서 구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이고. 누구냐면 호주 7뉴스 소속의 카메라 기자 그랜 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취재 기자 팀 멋지네요. 리스터 특파원인데 팀 리스터와 함께 그 플로리다의 나폴리 지역에서 이안의 피해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다가 이 카메라 앵글에 저 멀리 물에 이렇게 휩쓸린 이재민들이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카메라 기자가 취재 기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카메라를 땅에 놓고 그들에게 뛰어가는 장면이 그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겁니다. 네, 찐 기자다. 이 감동적이다. 리스터 특파원은 댓글 올라오네. 달려가는 모습 또 구조하는 모습 이거를 그대로 땅에 내려놔져 있던 카메라 그 앵글을 통해 그대로 화면이 계속 찍혔죠. 들어오는 걸 네네. 보면서 리스터는 계속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카메라맨이 대피하는 사람들을 돕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재민들의 집은 물에 잠겼고 그들은 집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리포트를 라이브로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참 후에 카메라 기자가 돌아왔고 다시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터는 영화 굿잡이라고 같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스터는 방송 후에 본인의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지난 40년 동안 카메라맨이 생방송 중 자리를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게 책망을 한 게 아니라 칭찬을 잘했다는 해줬던 거죠. 거였어요. 그래서 네. 잘했어 그랜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사실 저희도 취재를 하다 보면 저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화재 현장, 그렇죠. 뭐 사고 현장. 근데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네. 게 교육을 받을 위험하니까. 때 현장에 경로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교육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팩트를 놓치게 된다.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팩트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대고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방송의 시대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정교한 팩트를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전하는 게 물론 기자의 본분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만약에 아이가 허우적거린다. 그럼 약간 본분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네.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보는 게 기자인지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자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널리즘이라는 것도 그렇죠. 지켜보는 것인지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렵네요.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자, 기사도 그럼, 가져오셨죠? 네. 자, 이마트가 지난 네. 2010년에 도입한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있어요. 안 트레이더스. 되는데. 저 자주 가는데. 그쵸. 유료로 여기가 바뀌어요? 공짜잖아요. 근데 완전 유료는 아닙니다. 아.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다른 창고형 매장과는 달리 회원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든 고객을 받는 열린 그쵸. 매장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지하면서 유료 좋다, 멤버십을 좋다. 도입한다고 예, 합니다. 선택권을 네. 주는 거네요. 근데 연회비 3만 원의 스탠다드, 7만 원의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 멤버십을 하고 이름도 그
뭐라고 했더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라고 바꾼다고 좀 합니다. 어렵다. 코스트코 같은 거죠. 홀세일 클럽. 근데 지금 열린 매장을 일반인들에게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유료 멤버십이 도입되고 유료 멤버십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특가 할인 이런 걸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전반적으로는 무게가 넘어가겠죠. 저쪽으로 가겠죠. 네. 네, 그게 또 월 회비가 아니라 연 회비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갈 네. 확률이 그래서 높죠. 많아지겠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멤버십이 시작되고 올해 말까지는 얼리버드 가입을 받기로 했다는데 구매 금액대별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캐시를 적립해주거나 뭐 인기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하거나 이런 많은 혜택을 회원들에게 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건 이거 같아요. 회원제에 만족하지 못하면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보증 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창고형 할인점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것도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만족해놓고 나 만족 못했으니까 대부분 돌려내 그러겠죠. 이런 블랙 컨슈머가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만 뭐 어떻게 증명하려고 100% 보증제라고 했으니까 100%잖아요. 그리고 그 악용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코스트코도 네. 이거는 약간 꼼수긴 한데 이거 이 말씀드려도 되나? 몰라요. 해주세요. 그 회원에 가입하잖아요. 네. 가입한 다음에 1년 안에 그 회원 가입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회원 가입비를. 쓸 거 다 쓰고? 그렇죠. 아 그럼 이런 거로 그래서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네 지금. 마찬가지죠. 100% 보증제와.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탈퇴하려는 이유 같은 거 이렇게 밝히면 만족 못했다.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살 것만 사고 이렇게 다시 환불을 받아도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군요. 말씀드려도 되는 거겠죠?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오호 하는데요. 이제 가서 MBC 지역 기자가 이렇게 하면 된대 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블랙 컨슈머를 아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라고 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장군님 말 네. 더듬기. 제 가입이 시작하셨어요. 문제일 듯 했네요. 남편 이름으로 가입하죠. 뭐. 어차피 한 자, 가입 쓰는 여기까지 거니까.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낮에 눈에 띈 기사 지장군 나왔죠?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도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엄지원의 엠보드 톱5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멤버십. 애플채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출이 발생하면 되니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니, 멤버십 얘기 나오니까 우리 프리데스크도 유료 회원제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유료 회원제로 아무도 안 들어오십니다. 저희 MBC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유료 회원제로 가면 슈퍼챗도 못 받아요, 저희.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없는 온갖 꼼수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직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한 얼른 주간 가시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지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네, 최근에 일주일간 MBC에서 보던 뉴스 중에 어떤 기사가 가장 조회수가 높았느냐를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5위. 그제 우리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는데 이틀 만에 127만 뷰를 네. 기록한 영상이에요. 그 삼성전자의 신형 드럼 스타기가 최근에 리콜 결정이 맞아요. 났어요. 문이 하도 깨져서.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삼성전자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 삼성의 냉장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상부터 볼까요? 네. 작년 11월 제조된 사용한 지 1년도 안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터진 선반 위에 놓여있던 건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일반적인 냉장고 수면 수준으로 물건을 올려놨고 제가 속된 말로 뭐 돌도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갑자기 깨지니까 열흘 전 대구에서도 같은 브랜드 냉장고에서 강화 유리 선반이 파손됐습니다. 이번에는 냉장칸.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려고 반찬을 꺼내던 순간이었습니다. 애들 여기 앉아있고 반찬통에 손 대는 순간 그렇게 딱 손 대는 순간 와장창 깨는 거죠. 팡 소리 나면서 주저앉았거든요. 냉장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선반이 터지자 반찬통까지 아래로 떨어져 깨지면서 사방에 유리 파편과 반찬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다칠까 봐 급히 유리를 치우다 발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두 사고 모두 파손된 선반만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무상교환 또는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걸 어떻게 내려놓는 순간 깨지면 방금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발이 안 다칠 수가 없어요. 안 다칠 유리니까. 수가 없죠. 예. 애들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용인에서 사용하지도 않던 오븐. 그러니까 저거는 내려놨을 때 깨진 건데 네. 이 오븐은 그냥 깨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가 말하기를 자고 있었다. 근데 펑 소리가 나서 그럴 수 가봤더니 유리 파편이 주방에 다 이렇게 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방 옆이 애들 방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 측은 면밀히 분석을 하겠다면서도 강화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자연 파손 현상이다. 네. 이렇게 무게를 실었어요. 원인을. 리콜 결정을 내린 세탁기 때와는 달리 냉장고 등에서는 그 품질 불량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화유리가 저절로 스스로 깨진 자연 파손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네네. 제조사인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것도 그 자연 강화유리를 쓴 파손을 거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냉장고나 오븐을 살 때 강화유리를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납품했지 하고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삼성 냉장고네, 삼성 오븐이네 하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 파손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아래에 어떤 뭐 자연 플라스틱이라도 파손이 있을 수 받쳐야죠. 그렇죠. 받치거나 아니면 그러면 깨져도 자연 그 있을 수 플라스틱이 있다고 경고를 남으니까. 하든가.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그 자파 현상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순물 등이 원인이 돼서 충격 없이도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소비자가 알아야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래야 주의를 하죠. 요즘에 저런 5도어 냉장고는 아니 4도어 냉장고는 대부분 다 강화유리를 쓰는데 그게 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소비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물론 거기다 뭘 콱콱 놓진 않고 굉장히 무거운 걸 놓진 않으려고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저게 언제든 저렇게 깨질 수 있다는 걸 언제나 가정을 하고 생활하는 소비자가 그렇죠. 과연 있을까요? 그 네. 댓글 반응에도 핑계 아니냐는 댓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파손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강화유리의 그 제품 불량 아니냐 이런 걸 의심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토닉 님도 삼성전자는 광고 전에 자연 깨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 파손 뭔데 어이없네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게 자연 파손이라고 삼성 측이 그걸 원인이라고 했다는 거는 본인들의 제품의 어떤 부품에 강화유리도 부품 중에 하나일 테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긴데. 강화유리가 아무리 세게 쳐도 깨지지 말아야 해서 그래서 강화유리인데 강화죠. 네. 스스로 깨진다니 참. 네. 자연 파손 돼서 아이고.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얼른 사회 갈게요. 네. MBC 기획탐사 취재팀이 전국 243개 지자체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네. 살펴봤더니 이랬어요. 장학부터 볼까요? 전임 시장실이 4년 만에 청모로 이거 갔다. 키시트 산책에서도 저희가 했었죠. 수고를 네. 소개를 했던 기사입니다. 네. 7월 첫날 시작한 게 민선 8기인데 딱 석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문제는 이거예요. 의무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참 남았는데도 또 바꿨어요. 바꾸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단체장이 새로 바뀐 지역의 약 80%가 돈을 썼는데 뭐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적도 있다고. 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참 80. 그 집무실부터 하죠. 고치자 참. 에휴. 세부 내용을 빨리 보면 네.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에 이어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그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신상진 시장. 2층에 있던 시장실을 4층으로 옮겼고 새로 꾸몄는데 1억 9천이 들었다고. 책상, 의자, 탁자, 소파, 옷장 2,300 들었고요. 시장실을 옮긴 이유가 업무 효율성, 그 시장실이 2층에 있으니까 주민들의 잦은 집회로 직원들이 경비에 동원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2층 시장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가 가봤더니 뭐 책상, 탁자, 그리고 의자, 냉장고, 집기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또 상자 수십 개, 뭐 비품을 담은 것도 다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4년 전에 샀던 물건들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중고는 중고지만 새 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그 신상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4년 후에는 또 본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4년 있으려고 이렇게 1억 얼마를 써야 되는 건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댓글은 어땠나요? 댓글은 집기 8, 9년 안 지킨 단체장들 본인한테 구상권을 신청하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자, 3위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보도된 박윤수 기자의 리포트 167만 뷰 기록 중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지지난주 목요일 네. 거의 2주가 다 됐는데 뭐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잠잠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감 때도 뭐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뭐 전화는 저희도 좀 힘들고 네. 듣는 분들도 아마 힘드실 텐데 자막부터 보시죠. 짜깁기 조작 없었다. 150개 가까운 언론사가 보도했다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 22일에 오전 6시 10분쯤 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 6시 28분부터 국내 12개 방송사에 똑같이 송출이 됐고 9시부터는 반디캠이라는 영상 캡처 프로그램이 있죠. 8초짜리 영상이 캡처돼서 보좌관들, 기자들 사이에서 받은글 형태로 돌았죠. 심지어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김동하 씨가 MBC보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민주당은 언론사가 아니라 이 떠돌던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 하면서 유착설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10시 이후에 올라간 거죠, 이게? 그 엠바고 풀린 게 9시 39분인데 저희는 10시 7분에 올렸고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다른 언론사도 이제 그 동영상에 나오는 발언을 MBC와 비슷하게 보도를 했다라는 게 내용의 골자고요. 출입 영상 기자단이 그때 그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취재 과정에서 짜깁기나 조작이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문제 삼는 쪽은 근데 굳이 미국 자막을 왜 넣었냐 이거고 바이든이라고 들리니까 그 국회는 당연히 미국 국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이 인터넷상에서도 오가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오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피로감을 호소하는 뉴스에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2위로 아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보도된 박선진 기자의 기사인데 19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고요. 이거 참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 내용이 참 잔혹해요. 네. 네. 23년 1심 징역 판결을 깨고 2심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조현진은 지난 1월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인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별 통보 후 1시간 만에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여 복역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는 아니었다는 거. 한 번쯤은 더 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징역만큼은 선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번 선고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환영했습니다. 7년 정도 형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네, 지금 30년도 가볍다. 네. 김도님 사형 구형해라 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너무 잔혹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이러면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원심에서 기각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15년 부착을 명령했고 다만 그 보호관찰 5년 명령이 1심에서 있었거든요.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저 리포트 중에도 나왔듯이 어머니가 그게 계셨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네, 충격적이죠. 이게 네. 너무 끔찍한데 댓글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엄마의 상처가 평생 동안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1위를 보겠습니다. 자, 엠버드 톱5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279만 뷰를 기록 중인 지난주 목요일 뉴스. 저희가 유튜브에 자막 뉴스라고 올라가는데 택시기사의 정말 현명한 대처 또 연기력도 좋았어요. 네, 그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를 대기시킨 뒤 검정색 승용차로 다가가는 여성. 운전자와 얘기를 나누더니 쇼핑백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다시 택시에 올라탄 여성은 쇼핑백 안을 유심히 살피다 현금 몇 장을 꺼냅니다. 얼마 뒤 택시가 휴게소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몰려와 여성을 에워쌉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챙겨오던 수거책. 신고한 사람은 이 여성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목적지로 가는 이유를 물은 택시기사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게 미심쩍었던 택시기사는 여성이 목적지에서 잠시 내린 사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시 탑승한 여성이 행선지를 기존의 평택에서 하남시로 바꾸자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게 된 택시기사.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동생과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 오듯이 얘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서 그분이 차량 색깔하고 번호를 물어보시는데 아버님 차 살려면은 하얀색이 제일 좋아 이런 색으로 얘기하면서 네, 연극하듯이 대화를 이끌어가셨다고. 더 대박인 건 2차 신고를 마친 이 기사가요. 네. 경찰관들이 이 여성을 검거할 수 있도록 안성 휴게소로 유도했어요. 와, 대단한데 여성한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고. 커피 한 잔 할래요? 하는 거죠. 왜 이러세요? 최준 씨가 나오셨네. 검거된 여성은 그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왜 속으셨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 해줄게, 기존 대출금만 갚아 이렇게 속인 거예요. 대환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속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중 아주 제대로 걸린 거예요. 아주 영웅 기사님께 그러니까요.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4,600만 원 경찰이 압수했고요. 경기 안성경찰서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면서 이분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기사님 너무 제가 괜히 감사하네요. 이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택시 기사님들의 활약이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기사를 지금 몇 번째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굉장히 저런 게 있을 때마다 택시 기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싶은데 댓글도 그런 얘기가 많았을 것 댓글에 같아요. 네. 이 기사님 돈 많이 버시라고. 네. 어려운 일에 몸소 나선 정의감과 용기, 침착함, 능청스러운 연기력, 관찰력 대단하다고 써주신 댓글에 6,000명이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모로 대단하십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기사님. 네. 네. 노래 한 소절 했다고 크크크가 지금 도배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죄송합니다. 가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가끔 해주시고 제가 한번 좀 쿠사리 좀 하고 이래야 우리가 다 케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오늘 자, 엄지원의 엠보의 시간이 좀 톱5였고요. 해봤어요. 8초 후에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크로스님이 크크크 계속 올라오네. 지영훈 기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면 우렁찬 사자후 같은 목소리 때문에 귀가 나가서 못할 듯이라고.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좀 많죠. 저도 당할 뻔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냥 따라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 주민증으로 지금 누가 이런 사기를 쳤다. 날 따라해라 하는데 속게 돼요. 그 10년 전인데 왜 속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은 저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속은 적은 없지만 약간 장난을 친 적은 있습니다. 많죠. 속는 것처럼 하면서. 속아주는 척. 그러면 근데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마구 그 중국 동포 억양의 한국말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욕을 하며 끊습니다. 자, 지금 1분 10초 남았습니다. 얼른 갈까요?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1분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자, 북한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까지 날아갔는데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평양에서 괌까지가 3,500여 킬로미터니까 한국, 일본, 미국을 모두 도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을 넘어서 관통해서 날아간 건 지금 5년 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네. 발사 소식, 북한의 의도, 일본과 미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우, 자, 심야 정부가 택시. 심야 택시 만 원. 대란 대책 발표했습니다. 아우. 호출료 최대 5,000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는데 호출료를 낸 고객이면 승차 거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가려서 받는 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택시 요금 기본료 오르고 호출료까지 생각하면 심야에는 이제 곧 기본료가 10,000원이 되는 그렇네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플랫폼 뭐 타다나 우버 같은 모델 활성화하겠다.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타다 이재용 대표도 무죄 났더라고요, 며칠 네. 전에.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뭐 국정감사 소식. 네, 있고요. 박수홍 또,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에 아버지에게 폭행당해서 오늘 화제였죠.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예.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 우리나라 젊은 층에게 이제 더 이상 어려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아, 기사까지 오늘 준비되어 또 있습니다. 마약한 사람 연령층이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제입니다. 네, 오늘 보건복지위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뉴스데스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방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